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기사 제1, 2회 산림보호학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해충은 정착한 일령 애벌레는 여름에 긴 휴면을 가진 후 10월경에 생장하기 시작하고 11월경에 탈피하여 일형 애벌레가 된다. 일형 애벌레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 동안 11월부터 3월 피해를 많이 주고 수컷은 3월 상순 전후에 탈피하여 3형 애벌레가 된다.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이제 여름에 긴 휴면을 갖고 11월부터 3월 겨울 동안에 해를 많이 주죠. 어떤 해충인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답이 나와 있죠. 솔껍질 깍지벌레거든요. 솔껍질 깍지벌레는 암수가 좀 틀려요. 암하고 수하고. 암컷은 이제 불완전 변태라 그럽니다. 불완전 변태하고 수컷은 완전 변태. 요 수컷은 이제 번데기 과정을 거치고요. 암컷은 번데기 과정을 거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약층 시기가 좀 틀리거든요. 수컷은 좀 후약층 시기가 좀 길고요. 암컷은 짧습니다. 암컷은 길고요. 수컷은 짧습니다. 번데기 과정을 거치고요. 그래서 나중에 성충이 될 시기에 거의 맞물리거든요. 그리고 암컷은 깍지벌레처럼 생겼는데요. 수컷은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컷은 이렇게 일반 곤충처럼 생기고요. 날개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날개가 달리고 뒤에 하얗게 꼬리가 있는 게 수컷이고요. 암컷은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게 암컷. 이렇게 암컷하고 수컷하고 형태나 생활상에서 차이가 많이 큽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은 여름에 긴 휴면을 가진다는 거. 이 이유가 뭐냐면은 좀 약하다 그러더라고요. 약하기 때문에 겨울에 휴면 동안에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활동하거든요. 근데 요것들은 이제 특히 이제 소나무죠. 해송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가요. 답은 솔껍질 깍지벌레. 그리고 2번. 다음 각 해충이 주로 가해하는 수종 중 틀린 것은? 틀린 것. 강릉 긴나무 종류는 참나무리고 맞고요. 미국 흰불나방은 요거 봅시다. 복숭아 심식나방은 사과나무. 버즘나무 방패벌레는 물풀의나무 맞고요. 흰불나방은 활엽수 주로 가야죠. 대부분의 활엽수요. 하여튼 대부분의 활엽수는 다 가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흰불나방이요. 그리고 1년에 한 2번 정도 번식을 하고요. 이하기 때 피해가 크죠. 이하기 때 왜 피해가 클까요? 겨울에 이제 가을에 알을 낳고 번식을 하기 위해서 긴 곰들도 겨울 들어가기 전에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흰불나방 이런 것들도 대부분 이하기 때 겨울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이하기 때 피해가 큽니다. 거의 모든 활엽수 다 가해야 하고 가로수나 조경수의 피해가 큽니다. 3번. 대추나무 빗자루병 하면 무슨 생각이 딱 들어야 되냐면요. 파이토플라즈마라고 딱 나오셔야 돼요.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한 병. 그리고 이제 딱 나오는 게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나오셔야 되고 매개층이 있다는 거. 빗자루병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이 딱 눈에 들어와야 기억이 딱 나야 됩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 나는 대마 이렇게 외웠거든요. 대마.
매개증은 마른 문이 매미증이다. 맞고요. 병든 수목을 분주하면 병이 퍼져나간다. 네, 이것도 맞고요. 광범위한 살균제로 수관주사에 병행한다. 요 말이 틀린 것 같으네요. 네. 꽃보리가 잎으로 변하는 여파 현상으로 인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이거 맞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약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네. 요기에만 그 병원균이 감수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광범위하지는 않습니다. 답은 3번. 4번. 잔항균에 의해 발생하는 수모병은 가장 많다 그랬죠? 잔항균에 의한 병이요. 뽕나무 이거는 그 파이토플라즘하고 잣나무 털럭병은 녹병. 이건 담자균이라고 말씀드렸죠? 벚나무 빗자라병 요게 잔항균입니다. 삼나무 붉은 마른병. 요거는 저거 같으네. 요거는 균에 의한 병이 같은데 세균에 의한 병. 예. 벚나무 빗자루병. 이것이 이제 잔항균에 의한 병입니다. 요거 또 그러면 벚나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빗자루병이 많은데요. 요 벚나무 빗자루병은 잔항균에 의한 병입니다. 가끔 요 대추나무 빗자루병이나 그 대나무 빗자루병 그런 거하고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벚나무 빗자루병은 잔항균. 네. 오동나무 빗자루병을 매개하는 거는 오담 이렇게 외웠거든요. 담배장님 노린재. 오동나무 담배장님 노린재. 파이토플라즈마. 향나무 녹병. 향나무 녹병 하면은 딱 떠올리시는 게 이게 녹병 것 자체는 담자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담자균이고 여름 포자가 없고 그리고 장미과 수종의 그 적성병, 붉은별 무늬병을 유발한다 그랬죠. 그리고 기지하고 중간 기지하고는 한 2km 이상 떨어뜨려 놔야 된다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중간 기주에는 8월과 9월에 적정 농약을 살펴한다. 이건 안 맞습니다. 보통 한 5월, 6월 정도 될 겁니다. 향남에서는 3월과 4월, 7월에 적정 농약을 살포한다. 이건 맞는 얘기가 됐고요. 향나무와 중간 기주는 서로 2km 이상 멀리 떨어지도록 한다고 맞고요. 향나무 부근에 산사나무, 모가나무 등의 장미과 수목을 침지 않는다고 맞는 내용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중간 기조가 틀렸네요. 그죠? 중간 기조인 장미과 식물은 4월 중순에부터 6월까지 전문 약체를 살포한다. 이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잘록병. 옳지 않은 것은 1번 질소질비료를 많이 준다. 이건 뭐 보나마나 이거죠. 질소질비료 많이 주게 되면은 그 식물들이 연약하게 자라게 되죠. 그래서 그 병원균이나 해충들이 많이 꼬입니다. 그래서 연약해집니다. 병든 모목은 즉시 발견 즉시 뽑아버린다. 맞고요. 병이 심한 묘포질은 돌려짓기를 한다. 윤작이라 그러죠. 묘상이 가습하지 않도록 배수와 통풍에 주의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 균은 습도하고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해충은 이래서 이제 그 온도하고 건조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름에 이제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은 균에 의한 병이 많고요. 올해는 좀 가물고 비가 좀 적게 왔다 그러면 해충에 의한 피해를 미리 짐작해 볼 수 있겠죠. 8번. 해충을 생물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생물적으로예요. 생물적으로. 식재할 때 내충성 품종을 선정한다. 이거 생물적으로 방지하는 게 아니죠. 비티스화제를 이용하여 솔라방 등을 방지한다. 이 비티스화제가 그 미생물이거든요.
미생물에서 추출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물 농약으로 들어갑니다. 요 비티수화제는요. 특히 이제 그 나방 유충에 그 효과가 크거든요. 솔라방등을 방지한다. 이거 만든 내용이 됐고요. 활성 물질인 키틴 합성 오xi제를 사용한다. 이거는 합성제니까 틀리죠. 이거는 생물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죠. 예. 생물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저걸 이용한 방법이죠. 예. 그 다음에 9번 문제. 북방수염 하늘소. 북방수염 하늘소. 솔수염 하늘소는 소나무의 그 재선증병 일으키고요. 북방수염 하늘소는 잣나무 재선증병에 매개하는 매개충이죠. 북방수염 하늘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충의 우화 시기는 5월경이다. 예, 이거는 좀 맞고요. 성충은 수세가 쇠약한 수목이나 고사목에 산란한다. 이것도 맞고요. 솔수염 하늘소와 마찬가지로 소나무 재선증병을 매개한다. 이거 맞고요. 연 2에 발생하고 이거 틀렸습니다. 예, 1에 발생하고 유충으로 활동하면 1년에 3번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건 전혀 틀린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 10번 문제. 수목을 가해하는 해충 방제 방법으로 틀린 것은 성페로몬을 이용한 방법은 친환경적 방제 방법이다. 이거 맞는 내용이 되겠죠. 방사선을 이용한 해충의 불임 방법은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 방법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생물적 방제는 다른 생물을 이용하여 해충군의 밀도를 억제하는 방법이다. 이거 맞는 얘기죠. 특히 이제 천적 많이 이용하죠. 천적 관계 또 많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요즘은 이제 그 환경이다 그런 문제 때문에 천적을 이용한 그 생물적 방제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항, 항만 등에서 식물 검역을 실시하여 국내로 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고 또 맞는 내용이 되겠죠. 답은 2번. 불임 방법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11번. 저온에 의한 수목 피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상은 늦가을에 수목이 완전히 휴면하기 전에 내린 소리로 인한 피해이다. 조상은 가을에 의하는 거죠. 이거 맞는 내용이 되겠죠. 동상은 겨울철 수목의 생육 휴면기에 발생하여 연약한 묘목에 피해를 준다. 동상 맞는 내용이 될 것 같네요. 3번 보겠습니다. 상주는 봄에 식물의 발육이 시작되는 급격한 기온 저하가 일어나 줄기가 손상되는 것이다. 상주는 그런 게 아니죠. 상주는 이래서 이제 그 서리 기둥이란 뜻이죠. 한자 뜻으로는요. 그 겨울철에 이제 그 기온이 내려가서 얼음이 얼면서 토양이 올라오면서 뿌리가 끊기는 거. 그런 걸 상주라 그러죠. 예. 틀린 내용이 될 것 같네요. 상열은 추운 지방에서 밤에 수액이 얼어붙어서 부피가 증대되어 수관의 외층이 냉각 수축하여 갈라지는 현상. 요 상열은 요 내용이 맞습니다. 상주 한번 보겠습니다. 서리빨. 지표면이 빙점 이하의 저온으로 냉각될 때 모관수가 얼고 이것이 반복되어 얼음 기둥이 위로 올라오게 되는 현상이다. 얼음 땅 지표면이 올라와 버립니다. 중간에. 그래서 뿌리가 끊겨서 받는 피해입니다. 12번. 산불 발생 시 수행하는 집적소화법. 집적소화법이 아닌 것은 맞불 놓기, 토사 끼얹기, 불터리개 사용, 소화약제 항공살포. 이건 맞는데요. 이거는 집적살포인데 맞불 놓기는 간접살포가 되겠죠. 맞불은 불의 진행과 맞불의 진행을 부딪히게 하여 가연물을 소실시킴으로써 진화되도록 하는
산불 진화의 최후 방법이다. 이게 틀린 방법이 되겠네요. 13번. 소나무 재선충병. 소나무 재선충병의 매개충 뭐가 있죠? 솔수염 하늘소죠? 하늘소. 네. 이런 것들은 나무가 쇠약한 걸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쇠약한 나무에 거기다 알을 낳고 번식을 하거든요. 네. 고사목이나 수세가 약한 나무들에 거기다 알을 낳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방을 어떻게 하냐면 겨울 동안에 예를 들어서 소나무 같은 경우는 송진이 나오거든요. 송진이 나올 때 주사바늘 눕혀서 약재를 주입하게 되면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많이 놓습니다. 솔수염, 재성증병은요. 네. 나무 주사 시기는 5월에서 7월이다. 이때 송진이 많이 나서 주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 내용이 틀린 내용이 같네요. 약효 지속 시간은 5개월이다. 약재는 티아메톡삼 분산성 액체를 사용한다. 약재 주입량 기준은 흉고직경 센치당 0.5ml이다. 네. 내용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다음 14번. 번데기로 월동하는 해충은 이건 외우셔야 되는데요. 흰불나방이거든요. 대벌레, 알의 형태로 월동, 솔나방, 오령 유충의 형태로 지피물이나 나무 껍질 사이에서 월동. 그리고 흰불나방, 번데기 형태로 나무 껍질 사이에 월동. 잣나무 너쩍 이빨, 노속 유충의 형태로 땅속에서 월동. 요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솔나방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주 예전에는 솔나방이 많이 기승을 했는데요.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많이 없습니다. 4번 풀었고 15번. 수목에 가장 병을 많이 발생시키는 병원체. 수목이 나무예요. 네. 보면은 이거는 이제 보나마나 균류죠. 네. 선충이나 바이러스나 파이토플라즈마 같은 경우 이렇게 이렇게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주 특이성이 있어가지고요 많이 발생시키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이제 균류죠. 네. 균이 가장 많죠. 진균류가요. 16번. 예. 농약을 살포하여 수목의 줄기, 잎 등에 약자가 부착되어 식엽성 해충이요. 식엽성 해충이 먹이와 함께 약재를 섭취하여 독재 경험을 일으키는 살충제는 보겠습니다. 기피제는 이래서 우리 집안에 좀약으로 나프탈렌 넣죠. 그런 것도 이제 기피제라고 합니다. 예. 그런 이제 쫓아내는 거죠. 예. 유인제는 성페로몬, 나방류 같은 경우 성페로몬 이용해서 유인하는 거고, 소화중독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잎을 갉아 먹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위에 들어가서 독소를 일으켜서 죽게 하는 거. 예. 그래서 이 식욕성 해충은 소화중독제를 씁니다. 침투성 살충제는 나무를 주사하거나 예를 들어서 균 할 때 많이 쓰거든요. 예. 그리고 요거 침투성 살충제는 또 예를 들어서 흡즙하는 해충, 흡즙성 해충이 있죠. 깍지벌레나 진딧물 그런 것들 할 때 요 침투성 살충제를 씁니다. 예, 이런 걸 이제 저작구라 그럽니다. 입을 씹어 먹는 형태를 가진 거를요. 예, 대부분 유충이죠. 유충들이 많죠. 17번 장미 모자이크병. 이거 이제 바이러스 모자이크병 그러면 바이러스병이죠. 바이러스병인데요. 다른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래서 이제 그 진딧물이나 깍지벌레 그런 것들이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미 모자이크병은 아직 그 매개충이 아직 알려져 있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그 뭐라죠? 그 삽목이나 접목할 때 많이 그 전염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매개충을 구제하는데 아직 매개충이 알려져 있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매개충이 아직 알려져 있질 않다. 이게 틀린 것 같고요. 많은 잎에 모자이크병증이 나타난 수목은 제거한다. 많은 잎에 맞는 내용이 되었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린 대목을 38도에서 약 4주간 열처리한다. 맞는 내용 같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대목과 접수를 사용한 건전한 묘목을 육성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 보면 모자이크병은 대개 바이러스에 의한 병으로 내용은 맞는데요. 매개충이 없다는 것은 요 장미 모자이크병에 한정돼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그 바이러스 병들은 매개충이 밝혀진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장미 모자이크병은 아직 그 매개충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나중에 문제 소지가 조금 있을 것 같네요. 매개충이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매개충을 구제한다. 18번 문제. 대기 오염 물질인 오존으로 인하여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수목의 세포는 이거는 책상 조직 세포거든요. 우리가 나뭇잎을 볼 때 여기 이제 나뭇잎 표면이란 말이에요. 햇빛이 이렇게 받고요. 큐티클층이라 그러죠. 그리고 요 밑에 부분을 책상 조직이라고 하죠. 요 위에 부분은 책상 조직. 그리고 옆에 듬성듬성 있는 부분을 해면 조직. 그리고 요 안에 이제 기공이 있죠. 기공이 있고 여기 이제 관다발 조직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책상 조직에 그 오존으로 인해서 많이 그 피해를 입거든요. 오존에 의해 책상 조직이 선택적으로 파괴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18번. 19번. 수목의 충형을 형성하는 해충은 충형이 알죠? 이렇게 혹같이 생긴 혹을 만든다는 그거를 이제 충형이라 그럽니다. 혹. 텐트나방 이건 뭐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혹자 들어가면 됩니다. 아카시 잎 혹파리 여기 맞고요. 복숭아 유리나방 요거는 이제 나무들 숲이 갉아먹죠. 숲이 천공성 해충이라고 해도 되고요. 느티나무 벼룩바구미 이거는 이제 유충이 이제 잎을 가해하고요. 혹파리도 여기 혹자가 들어갑니다. 대부분. 잎의 충형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지벽을 빨아먹음으로 피의 잎은 생장이 중지되고 그에 변색되어 낙엽된다. 잎 혹파리. 20번. 요거는 그냥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병균이 종자의 표면에 부착해서 전반되는 수목병은 이거는 오리나무 갈색무늬병입니다. 그냥 외우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잣나무 털럭병, 왕벚나무 혹병, 밤나무 줄기마리병 이거는 그 종자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오리나무 갈색무늬병은 종자 전염이 된다. 4번. 이상으로 그 산림보호학 문제 풀이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